예, 제가 직업이 임산병리사로 양방병원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.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함양성심병원이라고 거기서 한 20년간 근무를 하고, 제가 이게 양방 쪽도 중요하지만 한방 쪽도 중요하다, 이래서 또 한의원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근무를 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동의보감을 접하게 됐습니다. 동의보감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한방 양방도 중요하지만 대체의학, 민간요법, 통합의학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공부를 충남대학교에 공부를 다녔어요. 그러면서 이 고랭지 채소라든지 모든 것을, 그 다음에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좋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려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동의보감을 좀 깊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동의보감의 원리를 터득을 하면서 이것을 함량도 알리지만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함량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동의보감에 대한 의료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겸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 상담사 1급도 따고 심리 분석도 1급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임산병리사로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했어요. 계속해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태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. 그게 동의보감에 다 나와요. 그러니까 처음에 무극에서 태극으로 치우쳐진 건데,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빅딜이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서양에서는 빅딜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빅딜이 되면서 서로 나누어지는데, 거기에 이제 수소와 헤륨이 발생돼 가지고 그때부터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변형 돼 가지고 사람까지 만들어진 건데, 물론 태초에 하느님이 뭐 이렇게 창조주를 믿는 분들, 나도 가톨릭인데 의심이 할 수 있는데, 이건 어디까지나 역학적인 이야기니까. 그래서 이 동양의 역학이 동의보감에 아주 깊이 녹여 있어요. 그래서 동의보감에 들어가 보면은 목화토금수, 오장육부, 인간은 소우주다.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, 저는 양방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나설 수 없는 병은 절대로 약으로 나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은 이쪽에 이 먹거리라든지 이쪽에서 나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야산에서 사는 동물들의 생태를 자꾸 궁금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야산에 있는 얘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를 보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.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아무것도 안 먹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. 물도 안 마셔요. 그러면 내 몸에서, 그 다음에 아프면은 열이 나게끔 돼 있고 입맛이 없게끔 딱 돼 있어요. 창조주가 만들 때 그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얘가 펄펄펄 열이 끓잖아요. 열이 끓는 걸 갖다 몸살이라 그러는데, 그 몸살의 뜻이 뭐냐, 몸을 살린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태초에 이런 항생제가 없을 때 자연 치유를 한 것이 몸살이에요. 그래서 그 야산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몸살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, 열에 약하거든요, 바이러스는. 그래서 이겨내고 은근은근 기어가서 찾아먹는 게 약초더라는 거예요. 어떻게 동물이 약초를 찾아먹는가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국장님,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신게 땡겨요. 대체적으로 90% 이상이. 90% 이상이 왜 신맛이 땡기느냐 하면은 이 간이 신맛이에요. 푸른색인데 이 간이 동의보감에 나옵니다. 간이 신맛인데 애기한테로 영양을 다 뺏기니까 간을 채워라.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신 걸 땡기게 돼 있는 거예요. 동물이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래서 개가 풀을 뜯어먹다 그러잖아요. 개가 오장육부 중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, 한 군데가.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거를, 그래서 이 약초라는 것은 어떤 체질에서 뭐를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. 약초라는 것은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지,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고, 때로는 이 사람 약초는 내한테 독이 될 수 있고, 그게 이제 밸런스라는 건데,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그게 나오면 음양이 생기면서 사상이 나온 겁니다. 사상. 그게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동의보감에서 사상 체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지간인데도 태어난 시기가 다르면은
유전인자가 엄마 아빠 똑같지만은 언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달라요. 그것을 뭐냐면 사상 체질이라 그러는데, 이 사상 체질이 어디에서 오는가 볼때만은 계절의 변화, 예, 육기,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석기, 금기, 뭐 하기, 냉기,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육기의 기온의 이 밖에서 바깥 기온의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내 코드가 생기는 것 같다. 명리라 그래요. 사주 명리, 사주 팔자. 이 사주 팔자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 공부를 했어요. 제가 그 공부를 시작한 지 한방까지 하기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한방 교과서를 또 이제 다 받고, 예. 제가 동의보감 해설을 거의 다 들었고, 몇 번씩 그 뭐 만화책으로도 받고 이래. 그래서 이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유네스코에 등록됐는데, 그렇다면은 이 동의보감의 전 세계에서 우수한 책이고, 중국에서도 계속 복사를 해가려고 그러고, 일본에서도 복사를 해가고, 일본이 먼저 복사를 해갔어요. 예. 이게 선조대왕 때 나온 거잖아요. 임진왜란 때. 그리고 외란 때 이렇게 모든 거, 참 모든 명의가 나오고 그렇거든요. 선조 때 사람이에요. 허준이. 그래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된 건데, 14년 만인가. 이 동의보감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. 아,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어려보면 재정도 줄겠구나. 그 심지어는 통합의학에서는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보면은 함양의 읍에만 지금 제가 40년 사는데, 병원에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런 걸 선택한 이유는, 그 당시에는 한지 의사들밖에 없었어요. 전문의와 내가 같이 그 당시에 조소를 따라 내봤어요. 최초에 82년도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, 저는 서산이 고향인데, 예,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 집 식모로 들어갔어요. 재주가 있는데,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. 공부를 잘하는데 더 이상 뭐 돈도 없고 빼고 없으니까는 의사 선생님 집에 식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밑에 조소로 들어간 거예요. 조소로 들어가서 병리, 엑스레이, 수술하는 거 다 배운 거예요. 그 배우고 이제 이런 정상적인 저는 오다리라고 해요. 정상적인 병원이 생기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전문대에 들어가서 임상 병리사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, 기초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, 근데 이 배웠던 공부를 이제 퇴직을 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, 이게. 아, 그러면은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봉사 겸 또 돈도 벌고 또 이걸 아는 만큼 보탬이 되니까 이 부분을 알리면서 가능하면 이 함량의 이점을, 그 함량의 이점을 들어가 보니까는 고냉이 채소,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담화내기라든지 뭐 한의연말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좋아요.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, 예,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,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2년째 근무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문청 내에서도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모르겠는데, 그 칭찬합시다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. 아, 함양에 가니까는 뭐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서 그 글도 지금 같이 연결하고 있는 그분인데, 자기가 꼭 칭찬을 해야 되겠다. 그걸 칭찬합니다에 작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. 뭐 그런 저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심사를 잘 통과해가지고, 그래서 마침 또 여기는 뭐 2년 근무를 하면 계속 못 하는데 65세 이상은 또 거기 가능해요. 그런데 65세 제가 넘었거든요. 아, 그래서 이게 내한테는 이게 천직이 아닌가. 예, 그래 하면서 지금도 글을 쓰고,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알리고 싶어 하고, 그 다음에 이 함량의 기후의 우수성, 그게 옛날에 자안동 무함량이었잖아요. 그만큼 이 함량이라는 것이,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게 보배입니다. 보배, 함량. 그래서 이 함량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, 이 함량을 밖에 알리는 걸 좋아하고, 그래서 여기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 자연의 모든 것이 흙이라든지 보배다. 그래서 이 보배로운 것들 갖다가 예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홍보, 제가 뭐 나름대로 그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특별한 목표나 계획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. 예, 산삼축제에 결국은 산삼을 알리기 위해서는 함량을 알려야 됩니다. 그러면 함량의 우수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토양의 우수성, 그 다음에 기후의 우수성,
그다음에 자연 생태계의 우수성, 물의 우수성,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모여서 산양삼, 산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뭐 나비 축제라든지 무슨 다른 축제,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정말 먹어서 몸에도 보약이 되고,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건강인데, 이 건강한 음식을 먹거리로 하면서 건강한 치유를 해주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함량을 알리는 것이 곧 산양삼을 알리는 것이고 산삼을 알리는 것이고 그 축제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, 함양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축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. 예.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매일매일 축제입니다. 매일매일 축제 같은 기분으로,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, 아까도 한 팀 설명해 줬어요. 예. 그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 줍니다. 예. 그러면서 아주머니 생각을 바꾸세요. 집돼지로 살면은 인스턴트 식품 먹고 사료 먹고, 멧돼지로 살면은 자연에 있는 거 먹고, 멧돼지로 살면 흙에 뒹굴고, 멧돼지로 살면 산을 많이 뛰댕기고 병이 안 생깁니다. 왜 그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, 내가 스스로 생활 습관을 그렇게 묶어서 그런 거니까. 제가 지금 올해 66인데 아무 병이 없습니다. 예,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, 생활 습관을. 예, 그 생활 습관이 곧 나의, 그래서 동의보 가면 무조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돼 있어요. 120세가 내 생명 그거예요. 그래서 400년 전에 이미 참 허준이 참 사람이 1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, 지금 사람들은 무슨 그 공부를 안 해가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동의보감을 알리는 것이 곧 약초를 알리는 것이고, 약초를 알리는 것이 곧 산삼을 알리는 것이고, 산양삼을 알리는 것이고, 그 축제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